여러분,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듯한 그런 사설을 싣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글로벌 타임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G4 동맹과 관련해서 참여할 경우에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게 G4 동맹이라는 것은 반도체가 강한 나라 미국, 대만,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4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반도체의 어떤 공급망을 만들어 가자는 게 G4 동맹이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관여할 경우에 중국은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저우에 있는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거기 있죠. 또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들도 꽤나 있죠. 인텔 거를 인수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타격이 가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로벌 타임스라는 게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가 인민일보입니다. 공산당의 기관지예요. 기관지. 인민일보라는 게 신문이 아니라 기관지입니다. 그 인민일보의 자회사가 바로 글로벌 타임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아마 지금 좀 더 도를 지나치게 나가면 말입니다. 이게 뭐 기관지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마 정부가 이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G4 동맹에 가입하지 마라. 너네들 가입하면 사드 보복 같은 보복 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진짜 웃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강대국의 논리고 또 말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약소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봤잖아요. 러시아의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짓밟는 거 뭐 이런 걸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저는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은 경고일지 모르지만 사드 보복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불편한 것은 보복을 하지 않고 우리한테 타격이 될 것은 분명히 보복을 할 겁니다. 저는 반도체 G4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오늘 오나요? 오늘? 와 있잖아요. 오늘 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반도체 시장에도 자칫 잘못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웃긴다 내정 간섭이라고 썼지만 진짜 웃기긴 웃겨요. 그런데 강대국의 논리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듯 보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 중국이 굉장히 많이 해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대중국 수출 비중이 장난 아닙니다. 2019년에 39.7%였죠. 2020년에 40.2%고요. 2021년에도 1월에서 10월까지 38% 플러스 알파니까 거의 40% 육박합니다. 이 40%가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수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도 흔들흔들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아마 사회적 혼란도 굉장히 심해지겠죠. 우리 사드 보복 때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들이 협박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움직인다? 이것은 오히려 국가 망신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나라는 원칙대로 똑바러지게 가야 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판단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신냉전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서방과 함께하는 이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시장에서도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샤오미에 지금 밀리고 있죠.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죠.
뭐 러시아에서 삼성전자 팔면 안 돼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겠죠. 물론 팔면 안 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만들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예. 이게 뭐 수출을 계속 하든가 러시아에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중국 업체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고 중국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예. 이게 안미 경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경중이 아니라 경세로 바꿔야 됩니다. 결국 중국의 어떤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25% 우리 1월에서 5월까지만 보면요. 23.4%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 계속 중국의 어떤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예.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는 초격차 전략이고요. 기술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이 수입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이 어떤 압력을 써더라도 우리 경제가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어쩌면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한 경계 또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 보복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 중국 반도체 수입국가 점유율 변화를 보면 대만은 4.4%가 늘었죠. 일본은 1.8%가 늘었습니다. 아세안은 0.4%가 늘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0.3%가 줄었고요. 대한민국은 5.5%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입니다. 만만한 게 뭐라고 대한민국 가지고 중국이 흔들기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내정 간섭을 통해서 실제 대한민국이 이 서방하고 함께 가는 길을 계속 막아서고 있는 거죠. 저는 중요한 게요.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올곧게 바르게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어떤 협박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 한 번쯤 고생하겠죠. 사드 보복 때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고생을 하겠지만 그 고생을 대한민국이 다시 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